안녕하세요. 최 교수의 주식 연구실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최근 급락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상승 포인트와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텐데요. 혹시 바빠서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영상 하단 본문 또는 고정 댓글창에 보시면 제가 후속주라든지 기타 다른 인사이트 정보들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클릭하는 이벤트 창이 있습니다. 이벤트 창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후속주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그리고 후속주까지 꼼꼼하게 100% 무료로 챙겨드리니까요. 영상 바쁘셔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벤트 꼭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인데 과연 어떤 이슈와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인보사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코오롱 생명과학과 그리고 코오롱 티슈젠 자회사죠. 코오롱 티슈젠이 개발한 치료제입니다. 이 인보사라는 게 뭐냐면 2017년에 세계 최초로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국내 허가가 났던 그런 제품인데 상당히 그 당시에 엄청난 이슈와 반향을 일으켰던 정말 기대감이 높았던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육열 코오롱 그룹 명예회장 같은 경우가 당시 인보사를 뭐 네 번째 자식이다라고 부를 만큼 엄청나게 이 치료제에 대해서 공을 들였었는데 그룹의 신사업 전략이기도 했고요. 미래 성장 동력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회사의 프로젝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2019년에 이슈가 하나가 터졌습니다.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인보사 허가 당시에 제출했던 주요 성분이 그 당시에는 연골세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허가가 난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세포.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을 때는 연골세포라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이게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세포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아쉽게도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판매가 중단이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전 세계에서 의료 선진국으로 뽑히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인보사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자, FDA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임에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봤더니 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FDA에서는 그렇다면 다시 임상을 해라. 그래서 임상 3상이 재개가 됐습니다. 자, FDA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의약국인데 FDA가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면서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영어로는 TGC거든요. 이게 인보사입니다. 이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다시 한번 미국이 재개를 하게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같은 경우가 암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잠깐 부각이 됐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 오해가 이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에서 장기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TGC 즉 인보사를 투여했을 때 암 발생을 하느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추적을 해서 검사 결과를 내봤더니 암 발생 사례가 없었습니다.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 발생 우려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 리스크는 소멸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관절내, 이게 골관절염 치료제잖아요. 관절내 국소주사로 놓습니다. 이 치료제는 국소주사. 일부분만 놓는 거죠. 그래서 전신적으로 이 치료제가 순환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 인보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성분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암 발생 우려감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가 되면서 더욱더 임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 3상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보사, 그러니까 TGC죠. 여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시 한번 돼야 된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 TGC의 잠재 가치가 한 6천억 원이 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4,205억 원 정도를 지금 코오롱생명과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코오롱 티슈진의 지분 가치만 반영된 걸로 보고 있고요. 티슈의 잠재 가치인 6천억 원의 반영도 이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보사로 인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던 코오롱생명과학이 이제는 미국 FDA 허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함, 그리고 이로 인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지분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또 하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특허 취득을 집중하고 있는데, 자, 미국을 넘어서 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특허 취득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자, 특허 취득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없으면 진출하기 어렵죠. 그래서 인보사 관련 주요 기술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호주 특허도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특허도 공동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해당 특허 같은 경우는 이북이나 일본, 중국, 호주, 홍콩, 싱가폴, 캐나다에도 등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특허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코오롱생명과학을 우리가 가장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오롱생명과학이 현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인데 15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막하는 미국 신경학회가 있는데, 여기서 유전자 치료제 후보 물질인 KLS2031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모델을 대상으로 한 통증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평가한 건데, 기존의 표준 치료제였던 프레가발린 같은 것 대비했을 때 1회 투여만으로 상당히 장기적인 진통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인슐린 치료와 병행을 해도 무관하다라는, 그래서 효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임상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미국에서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KLS 2031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의 이슈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걸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집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자금이 이탈했죠.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코오롱생명과학의 외국인들 자금은 오히려 순매수가 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도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 흑자 전환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단기적으로 연 고점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너무나도 주가가 많이 할인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의 과거 주가를 끌어올렸던 인보사에 대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높아지는 순간에서는 우리가 천천히 매수 전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단기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자금에 대한 어떤 성격이라든지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단기 목표가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한 45,000원 정도 선에서 매물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45,0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면 되겠고요. 중장기라면 역시나 인보사 결과에 따라서 과거 저 고점까지도 중장기로 우리가 베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시고, 항상 주가 추이와 이슈 그리고 FDA 허가라든지 임상 결과까지도 빠짐없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오롱생명과학 그 어느 때보다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데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정보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하단 본문에 또는 고정 댓글창에 무료 이벤트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계속적으로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직접 선별해서 올려드리는 후속주까지도 공개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리스크라든지 점검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혜택들 모두 다 100% 무료로 제공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링크 클릭하셔서 좋은 혜택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론생명과학 앞으로 주가 추이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더 좋은 종목들도 선별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 교수의 주식연구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